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대구시 교육청 간 임금 교섭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섭이 해를 넘겨 최종 결렬될 경우 노조는 내년 신학기에 맞춰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대구시 교육청은 그동안 11차례 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연대회의가 요구하는 핵심은 임금 인상. 최근 교섭에서 기본급 7만 원 인상과 방학 중 비근무자의 저임금 대책, 그리고 근속수당의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이제 많이 미달되는 상황이 원래 이제 최저임금이 206만 740원이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본급이 198만 6천 원이에요. 내년에는 210만 원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점점 이제 간격이 커지는 거죠.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24% 이상이 퇴사해 버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임금에다가 이제 급식 시간에 맞춰서 이제 하다 보니까 초고강도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급식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일이 힘든 거예요. 연대회의는 교섭의 연내 타결을 요구하며 강은희 교육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6월부터 진행해온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6일 하루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40여 개 학교 급식과 돌봄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고강도 위험 노동으로 병들고 죽는 급식실, 일할 사람조차 구하지 못할 지경인 저임금, 급식실 처우 개선, 월 1만 원은 상식 이하이며 조롱에 가깝다. 이에 대한 화답과 대책이 없다면 타결도 없음을 사측은 명심하기 바란다. 노조와 교육청은 20일 정도까지 이어지는 집중 교섭에 돌입했습니다. 이 교섭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연내 타결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노조의 요구 사항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들이 요구하는 게 5.6%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육청은 3.5%를 제시를 했고요. 그분들이 말하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하는 부분은 기본급에다가 근속수당, 급식비까지 포함을 하면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집중 교섭을 통해서 원만하게 타결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조금은 연대회의는 임금 교섭이 해를 넘길 경우 내년 신학기 개학에 맞춰 2차 파업에 나설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연말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지역 경제계의 올해 실적 전망과 내년 경기 전망도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경영 목표를 달성할 걸로 예상되는 기업은 20%에 불과하고 절반 가까운 기업이 내년 업황이 부진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지역 경제계의 표정도 밝지 않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하반기 경제 동향 보고에서 밝힌 지역 기업의 올해 실적과 내년 전망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최고조에 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환율 불안 등으로 경영 환경은 악화되고 있으며 내수 침체와 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상의가 지역기업 225개사를 상대로 올해 실적과 내년 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해 사업 실적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라는 응답은 19.6%에 불과했고 73.3%가 미달이라고 답했습니다. 건설업의 목표 미달 응답률이 85%로 제조업 71%, 유통서비스업 70%보다 월등히 높아 건설 경기 부진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로는 내수 부진이라는 응답이 78%로 가장 많았고 수출 부진과 원자재가 상승이 각각 29.3%, 인력 운영애로 17.7%, 고금리 11%, 고환율 6.1% 순이었습니다. 내년 경기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내년도 업황 전망에 대해 응답 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6.7%가 부진할 것으로 답했고 보합 38.7%,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4.7%에 그쳤습니다. 내년 업황에 영향을 미칠 주요 리스크로는 고물가로 인한 소비 둔화와 원자재 등 생산 비용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고
수출 환경 악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도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응답기업의 절반가량이 내년 경영 전략 방향으로 긴축이나 안정화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답한 반면 성장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응답은 17%에 그쳤습니다. 이미 올해 투자 실적도 계획대로 완료하거나 확대한 기업은 35.6%인 반면 축소했다는 응답이 52.4%, 철회는 12%로 나타나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2기 출범과 대통령 탄핵 정국과 같은 국내외 정치 불안 요인도 가세한 상황. 독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가 자기 회사, 자기 맡은 영역에 좀 충실해 줬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흔들림 없이 일을 하고 또 만에 하나 대구시에 어떤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는 장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역 기업들은 내년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소비 촉진과 금융 지원, 인재 확보 지원, 세제 지원 등을 꼽았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경기도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혁신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유망한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올해 33개 기업을 모집했는데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휘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농업용 로봇입니다. 딸기 재배 시설에서 화분을 묻혀주는 수분 작업을 AI 로봇이 수행합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개체수가 급감한 꿀벌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한 번에 여러 꽃에 수분을 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기술로 최근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딸기 수확부터 수분하고 그리고 오일을 수확할 수 있는 로봇들을 현재 대규모 농장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부터 중소형 농장 그리고 더 나아가 글로벌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환경 문제 해결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쓰레기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AI 로봇입니다.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고 재활용률도 높일 수 있는 기술로 개발업체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제 로봇만으로 운영되는 무인 순환 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데 굉장히 유용하게 투자가 될 수 있는 자금 지원을 받게 되었고요. 해외 진출을 할 때에도 선배 기업으로서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전수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합니다. 사업 첫 해인 올해 33곳을 모집했는데 참여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유테크 스타트업들이 이런 엑셀러레이팅이라던가 아니면 사업화 자금이 좀 절실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서 저희가 좀 추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2026년까지 기후테크 스타트업 100곳을 육성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정보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이 전국 곳곳에 지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큰 탓에 진입 장벽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한 보급형 스마트팜이 천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귀농 4년차인 염수정 씨. 야심차게 농사에 도전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첫 해부터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수확량을 100% 따지 못했고 한 70-80% 그때 성공을 했었는데 기후의 영향이 이제 날로 심각해지겠구나라는 걸 체감을 하고 염 씨가 눈을 돌린 건 스마트팜. 하지만 기존 스마트팜은 설비에만 수십억 원이 들어 기업형이 아닌 개인 농가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와 충남도, 농협이 지원 사업을 통해 보급형 스마트팜 4곳을 신축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작물의 생육 상태와 습도 등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고 농가에 가지 않고도 차각막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조성 비용은 3.3제곱미터당 50만 원 선으로 기존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기에는 일반 농부들에게는
너무 현실적이지 못했고 보급형 스마트팜은 기술력이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 범위가 일단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쓰기 편하고 그리고 환경 제어가 효과적으로 되기 때문에 또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내후년까지 천안에만 16곳의 보급형 스마트팜 온실이 구축될 전망입니다. 이분들이 자리 잡고 하는 데는 저희 농협이 역할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이라든가 그리고 향후에 관리 방안이라든가 하는 전반적인 거에 관해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복잡한 기능은 빼고 꼭 필요한 기능만 넣은 보급형 스마트팜이 스마트팜 확산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인 대경선이 14일 개통해 본격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구미, 칠곡, 대구, 경산을 1시간 이내 생활권으로 잇고 하루 최대 100회 왕복하는데요. 대구 서부권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원대역 신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14일 오전 5시 25분 동대구역에서 구미로 가는 첫 열차가 출발하면서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인 대경선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대구 경북 일대 350만 시도민들도 수도권처럼 광역 전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서 지역 간의 통합과 상생의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대구와 경북권의 생활권을 하나로 묶어서 메가시티 구상을 실현하는 초석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대경선은 구미, 칠곡, 대구, 경산 전 구간을 1시간 이내로 하루에 최대 100회 정도 운행합니다. 기본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대중교통요금 수준인 1,500원,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요금을 감면하며 시내버스, 도시철도와 연계한 환승요금은 50% 할인 적용됩니다. 정차하는 7개 역 가운데 동대구역과 대구역은 도시철도 1호선과 환승할 수 있습니다. 달빛철도, 서대구 고속철도 등과 연계한 대구 서부권역 발전을 위해 원대역 신설도 추진됩니다. 달빛철도가 이번 예산에 포함이 돼서 광주에서 서대구까지 철도가 이제 착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신공항이 개항이 되게 되면 서대구 역사가 동대구 역사 못지않는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겁니다. 대경선은 대구를 중심으로 대구 경북 광역 생활권을 더욱 확대해 대구와 경북의 사회, 문화, 경제 발전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영남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의 이전을 추진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제출한 학교 위치 변경 계획 승인 신청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걸로 확인됐는데요. 절차가 완료되면 오는 2026년 달서구 유천동으로 이전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이전을 추진 중인 영남중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영남교육재단은 영남중학교에 대한 학교 위치 변경 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1947년 개교 이후 77년 동안 남학생만 받아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여학생을 받겠다는 방침을 정한 겁니다. 영남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학령 인구 감소 때문입니다. 저희 이제 학교가 두 개의 역사를 갖고 가려면 학생 모집에 있어서 좀 원활해야 되는데 학령 인구가 너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남녀 구분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은 2026년 학교 이전과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남교육재단은 영남중학교와 영남고등학교를 각각 달서구 유천동과 달서구 월성동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구시 교육청과 함께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대구시 교육청은 영남중학교가 제출한 학교 위치 변경 계획을 이르면 이달 안에 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위치 변경 계획 승인 신청 내용을 검토가
끝나고 승인이 되게 되면 법인에서는 이제 후적지 매각 허가 신청을 하시게 되고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후적지 공개 매각, 그다음 이전 예정지 매입, 그리고 시설 사업 시행 계획 승인 등의 이전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학교 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전 예정지인 달서구 유천동에서는 남자 중학교인 영남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도 가까운 곳에 중학교가 없어 학교 설립에 대한 민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영남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이전을 추진하면서 이 일대 학생 배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음학기제를 도입해 시행합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정서 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천혜열 기자입니다. 마음교육 선도학교로 지정된 대구의 한 초등학교. 긍정적인 생활을 위한 실천 방법 찾기를 주제로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각자 자신이 겪은 경험담을 풀어놓으며 친구들과 긍정적인 생활을 위한 실천 과정을 공유합니다. 제가 친구와 일단 싸웠을 때 일단 부정적 감정이 막 떠올라서 친구에게 비속어나 피해준 말을 많이 했는데 마음 교육을 하고 나서 그 자신 감정을 조절해서 그 친구에게 말하기 전에는 자기부터 먼저 말할 걸 생각해서 먼저 말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게 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마음학기제를 시행합니다. 학생들의 정서를 건강하게 하고 튼튼한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총 15시간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이미 62개 학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해 시범 운영하면서 학교 현장에 적합한 운영 모델도 구축했습니다. 마음교육 안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자신의 갈등을 중재하는 그런 방법들이 소개가 돼요. 나는 네가 이런 행동을 해서 감정이 이랬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해줄래? 라는 거를 친구의 감정은 상하지 않게 하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돼서. 마음학기제 도입으로 내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해 담임교사가, 또 중학교 1학년은 학교 자율시간과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해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 교사가 지도를 담당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은 나에 좀 중점을 두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부분에 정서 조절 능력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은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타인과의 어떤 소통과 공감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회적 정서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음학기제는 대구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대구 마음교육 시범 수업을 직접 참관하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BTV 뉴스 보도 이후 변화된 지역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도로 시설물 가운데 대표적인 게 바로 시선 유도봉과 방호 울타리입니다. BTV 뉴스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세종시 곳곳에 과도하게 설치되고 있는 도로 시설물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후 일부 시설이 정비됐는가 하면 장소에 맞는 설치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후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에 설치된 유도봉 가운데 70%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도로시설물 중 하나인 방호 울타리가 너무 과도하게 설치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종시 나성동의 한 도로 중앙에 있는 안전지대입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위급 상황에서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선 유도봉이 설치돼 있었지만 지금은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인근 회전교차로도 마찬가지. 설치 지침에 맞지 않는 유도봉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었지만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보도 이후 세종시가 철거 등 정비 작업에 착수했고 올 들어 512곳에 대한 정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전엔 여기 유도봉이 너무 많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도로가 많이 지저분해 보이고 운전도 좀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근데 지금은 언젠가부터 많이 없어져서 운전하는데 좀 편안하게 하고 또 깔끔한 것 같습니다. 상가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과도한 방호 울타리 설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존엔 2중을 넘어 3중으로까지 설치됐던 울타리가 새로 건설되는 생활권에선 눈에 띄게 줄었고 장소에 맞는 설치 기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조정 절차 좀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너무 과도하게 계획이 세워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들을 집행부가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새로 조성되는 생활권에 대해서도 LH와 협의를 통해 정비를 추진하거나 규정에 맞는 도로 시설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방송과 또 지역 사회가 서로 상생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또 상생 공존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종방송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BTV 뉴스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보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유령 회사를 설립한 뒤 중구청과 불법 수의 계약을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에 대해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김호성 의원 등 5명은 배 의장의 불법 수의 계약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윤리비 회부를 건의했습니다. 윤리특위 결정에 중구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최종 징계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중구의회가 최종 제명을 결정하면 배 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대구시 의회가 소외계층의 온정을 나누고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기 위해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특별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는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박명수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회장과 한명아 적십자봉사회 대구시 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만규 의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린 시민이 없는지 더욱 살뜰히 보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대구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현재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됩니다. 기본요금 이후에는 현재 130m에서 125m당 100원이 추가됩니다. 시외 할증은 기존 30%에서 35%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심야 할증은 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30%, 나머지 시간대는 20%로 차등을 두게 됩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중순쯤 요금 인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본격 겨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권을 맴돌고 있는데요. 한동안 추운 날씨가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